네가 틀린 문제 리틀문 강의. 이번 리틀문 강의는 24년 시행된 고3 육모 34번 보겠습니다. 현대시 세트에서 보기 달려서 출제된 문제인데요. 아무래도 이 문제 유형은 매년 매 시험마다 학생들이 많이 틀리는 유형 중에 하나죠. 거기에 이제 들을 수 있는 팁은 이제 선택지에서 쓰이는 말, 용어, 진술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 진술이 보기에 없는 진술이 나왔어. 혹은 보기에 이렇게 A로 나왔는데 이게 약간 이렇게 생겼을 때 이게 맞나 아닌가? 이 대응에 대한 판단을 어려워하거든요. 결국 이제 판단의 문제예요. 이 단어 자체를 모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번에 문제도 보면 3번 선지 보실게요. 지금 3번 선지에서 절대자와의 관계를 회의하고 요거는 그대로 있으니까 판단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는데 현실에 얽매이지 않겠다. 이게 맞아? 아니야? 보기에 없는데? 이거 어떻게 판단해야 되지? 이런 지점들이 지금 어려운 거거든요. 자, 일단은 이 보기를 근거로 시를 전체적인 큰 흐름 안에서 읽으시고요. 읽는 다음에 그 시를 읽고 오셔야 돼요. 시를 읽고 온 다음에 선지를 봐요. 선지를 보게 되면 자, 지금 여기 보기를 다시 봅시다. 보기를 보면 이때까지, 지금까지는 나의 화자가 나를 생각해. 이 세상을 생각해. 그 기준이 항상 절대자, 하느님이었다는 거야. 근데 하느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회의하는 어떤 태도를 가지게 된대요. 그럼 이건 약간 이게 맞나? 하는 태도니까 이건 세무 태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기존의 태도였다면은 화자가 변하고자 하는 태도는 뭐예요? 내가 절대자와의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나의 경험, 나의 어떤 관찰, 나의 어떤 경험한 사실에 기초해서 앞으로는 나와 세계를 인식하겠다. 그러니까 이 인식의 기초를 절대자와의 관계가 기존이었다면 이 기존에서 나의 경험, my experience로 지금 넘어올 거야 라고 하는 기존과 변화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존이 이렇게 세팅이 됐어. 절대자의 관계 속에서 내가 회의를 하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 내가 나의 경험을 바탕으로 판단하겠다 라고 하는 것이 현실에 얽매이지 않겠다랑 의미가 같은지 생각을 해보세요. 현실이 뭔가요? 내가 경험하는 무언가잖아요. 리얼 월드인 거잖아. 내가 경험하는 이 세계에 대해서 내가 인식할 거야. 무엇에 의해서? 내 경험에 의해서 인식할 거야. 얽매이지 않겠다가 아니죠. 그러니까 조금 더 거칠게 인과 아웃으로 판단한다면은 어떤 현실, 사실에 대해서 내가 경험하고 인식하겠다고 하는 거는 이 사실에 발붙이고 있겠다는 거잖아요. 인하겠다는 거잖아. 근데 현실에서 얽매이지 않겠다고 하는 건 현실에서 벗어나겠다는 거니까 아웃하겠다는 거잖아. 얘랑 지금 의견이 안 맞는 거예요. 의미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3번이 지금 적절하지 않은 선지가 되는데 이것에 대한 판단을 하기까지가 지금 훈련이 안 된 친구들은 어려운 거죠. 시 자체도 지금 낯선 시로 출제가 됐다 보니까 좀 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선지에 진술되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 의미가 보기에 근거했을 때 보기와 이 본문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판단하는 연습이 평가원 기출을 기준으로 좀 충분히 되셔야 된다. 그래서 고민하는 시간이 쌓여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적절하다고 적절하지 않다가 왜 적절하지 않고 적절한가, 이 판단 기준도 좀 나름대로는 세워져 있으셔야 돼요. 요게 사실 오늘 수업, 지금 수업의 단데요. 좀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4번 문제 정답률 33%였고 일단 여기 페이지에서는 보기를 바탕으로 가시를 볼 거예요. 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거든요. 가 보게 되면 내가 기존의 세상이 뭐예요? 세속이죠. 근데 내가 변화해서 새로 들어오는 세계가 어딘가요? 자연이죠. 그래서 세속, 기존의 세계 세속, 새로 내가 적응해서 살아가는 세계 자연. 그래서 나는 자연에 동화되어 살아갈 거야. 인 거니까 세속에서 자연으로 왔다. 그럼 이 시를 읽을 때에도 세속에 해당하는 부분과 자연에 해당하는 부분을 나누어서 세속에서 자연으로 왔다. 이 구도를 읽어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자, 청산행이죠. 청산 딱 봐도 자연이잖아. 자연에 온 거야. 내가 자연에 와서 발을 푼대. 산을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산길이 잘 보인대요. 산길이 잘 보이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인과
편지 구절, 칫솔을 생각하는 거는, 그러니까 판단 두 개 중에 하나만 고르면 되는 거야. 인가랑 편지 구절이랑 칫솔이 자연이야 세속이야 라고 하면 너무 세속이잖아. 사람 사는 집, 편지 구절, 칫솔 다 사람 사는 마을인 거잖아. 선택지가 여러 개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두 개 칸을 가지고 이 칸에 넣을까 이 칸에 넣을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 내가 자연에 와 있지만 세속에 대해서 여전히 생각하는구나. 그치만 화자 주변에 뭐 있어? 여울물이 있고 때까치가 있어서 화자는 그 속에서 순결해지는 감정을 느끼게 돼. 자, 관습은 세속이겠죠. 그 세속을 생각하고요. 저녁 연기 한 가장의 고민이라고 하는 거랑 저녁 연기랑 연결되면서 이 고민이 역시 세속적인 무언가가 되겠죠. 그걸 바라보거나 혹은 생각하면서 화자는 자연과 함께 누워서 잠들고 싶어하는, 자연과 동화되고 싶어하는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1번 선지에 보게 되면은 쓰다 둔 편지 구절, 버린 칫솔을 생각한다 여기죠. 이 부분은 자연에 온전히 동화되지 못한데 왜? 요거 세속이니까 세속을 생각한다? 자연에 온전히 동화되지 못한다? 아, 그런 판단 괜찮겠구나. 적절한 판단이구나. 골라줄 수 있는 거예요. 3번 보겠습니다. 발을 푸니 해서 산에 와서 발을 푸니 산이 잘 보인다 라고 하는 것은 산이 잘 보여? 산이 더 친숙해졌다 라고 하는 심리 상태 적절하겠죠? 4번 보실게요. 여울물과 때까치들 보시면 여기 여울물이랑 때까치 있거든요. 여울물이 길을 놓쳤대. 사람처럼 표현했잖아. 자연물을 의인화해서 표현할 때는 화자의 정서와 밀접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때까치들이 야성을 버리고 와서 순결해진다고 하는 거. 얘네가 진짜 순결한지 아닌지 알게 뭐야. 내가 지금 순결해지고 지고 싶은 마음이니까 저렇게 진술하는 걸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여울물의 상태, 때까치의 상태는 사실은 화자의 심리가 투사되어 있는 거 너무너무 맞겠죠. 5번 이 세상이 뭐겠어요? 세속일 건데 화자가 지금 세속에서 알타가 자연에 들어온 걸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세상을 알아보지 않은 것들은 뭐겠어요? 자연물들이겠죠. 자연물들과 함께 잠들고 싶어요. 자연과 동화되고 싶어요. 너무너무 적절하지. 그래서 가는 요렇게 읽으셨으면 됐겠고요. 나를 좀 보겠습니다. 김현승 시인의 시가 평가원 기출에 나온 것도 좀 신기한데 보통 제가 수업할 때 김현승 시인 기독교적인 시인이야 이렇게 많이 김현승 시인 기독교적인 어떤 색채가 강하다 되게 종교적이다 이렇게 보통은 설명을 하는데 이 보기에서는 절대자와의 관계를 회의한다 그리고 경험에 기초한다 이런 게 우리가 보통 배워온 김현승 시인의 어떤 경향이랑 절대자랑 회의한다고? 라는 데서 좀 저는 약간 당황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금 당황을 할 수도 있었을 지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거 다 차치하고 보기만 보게 되면은 역시 기존은 뭐야? 절대자와의 관계에서 나는 생각했어. 근데 이제 뭐 할 거야? 내 경험을 가지고 생각할 거야. 그래서 기존과 변화됨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절대자의 관계 쪽에 있는지 나의 경험 쪽에 있는지 역시 지금 칸이 두 칸이 생긴 거예요. 그럼 이 시 구절을 여기다 넣을지 여기다 넣을지의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가볼게요. 자, 화자의 행위 차를 놓고 저녁에 마시고 있고 자, 마시는 거 뭐예요? 나의 경험이잖아.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차 마신다? 경험이잖아.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데? 이건 사실이다. 차의 짙은 행견에 관계없이 이거는 사실이다. 누구의 시킴을 받는 거 아니고 누구의 손으로 가꾸는 거 아니다. 자, 부정하는 거니까 이게 뭐겠어요? 회의랑 연결되는 거겠죠. 그래서 회의랑 연결되어서 이 누구가 그럼 뭘까? 아, 절대자구나. 그러면 화자는 예전에는 절대자의 어떤 시킴을 받아서 이 세상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그랬었는데 이제 참새가 땅에 떨어지는 것, 들국화를 가꾸는 것, 누군가의 시킴을 받거나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기존의 어떤 자신의 어떤 이 세상 인식의 방법에 대해서 부정하고 나의 경험, 차를 마시는 것은 그냥 즐겁다. 거기에 대해서 사실이다, 관습이다 해서 제목이 사실과 관습이잖아요. 사실이다, 관습이다 라는 용어를 넣은 것은 나의 사실, 경험한 사실, 이 사실이 이 사실일 거 아닙니까? 나의 경험에 기초하여 내가 이 세상을 인식하겠다. 나의 삶의 태도이다. 이제 나는 이런 삶의 태도로 살아갈 것이다. 를 자신의 관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그냥 물을 뿐이야. 소금 물일 뿐이야. 라고 하는 것은 그 외에 다른 의미는 없어. 그럼 기존에는 그 외에 다른 의미가 있었을 거야. 아마 그 외의 기존 의미는
절대자와의 관계와 관련된 의미겠지? 라고 하는 게 사실은 괄호 안에 숨어있는 내용이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10년을 더 살든지 죽든지 좀 굉장히 회의적인 정말 구절이죠. 나에게도 나는 나일 뿐 이것뿐이야 라고 하는 제안하는 어떤 말이니까 그 외에 뭐가 더 있었는데 이제 그거 없어 라고 지금 그 외의 것을 부정하는 진술이 또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외의 것이 아마 절대자와의 관계겠지? 라고 생각을 해주면 좋았다는 거죠. 이제는 이 차를 마시는 경험을 하는 나밖에 없어. 그걸 가지고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세계를 인식할 거야. 이 짙은 향기와는 관계도 없이 차를 마시는 사실과 관습이 뭐예요? 나의 경험한 사실이고요. 그것에 기초해서 존재를 인식하는 화자의 삶의 태도인 거예요. 그게 내가 아는 나에 대한 모든 것이다.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한 모든 것이 된다. 그러면 나에 대한 모든 것은 뭐예요? 자신에 대한 인식. 모든 것에 대한 모든 것이 뭐예요? 세계에 대한 인식을 뭘 통해서 할 거야? 나의 경험을 통해서 할 거야. 라는 얘기를 이렇게 지금 했던 거예요. 괜찮으시죠? 2번 선지 보실게요. 차를 마시는 화자의 경험이 내가 아는 나에 대한 모든 거야 자신의 인식의 준거가 되는 것이고 이거는 세계 인식으로 확장이 되고 있고요. 이것은 경험적 사실을 나와 모든 존재에 대한 인식의 근거로 삼겠다. 너무 맞잖아. 그래서 의식이 반영된 것이겠군. 적절하고요. 3번 보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10년을 더 살든지 죽든지 라고 하는 것은 절대자에 대한 회의야. 거기까지는 괜찮아. 근데 아까 설명했죠. 이게 현실에 얽매이지 않겠다. 현실에서 초월하겠다가 아니라 오히려 현실에 딱 발붙이고 있겠다라고 하는 게 이 시의 어떤 스탠스잖아요. 태도잖아요. 그러니까 얽매이지 않겠다가 아닌 거예요. 현실을 내 경험에 기초해서 인식하고 살아가겠다. 내용으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3번이었고요. 이거 틀린 친구들 4번 많이 하셨더라고요. 4번 좀 볼게요. 참새의 떨어짐이 누구에 의한 것이 아니다. 참새의 떨어짐이 누구에 의한 것이 아니다. 아니다 부정진술이죠. 그럼 화자가 회의하는 거랑 연결지어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절대자와의 관계에 대한 회의로 연결지어서 읽으면 그게 4번 선지잖아. 틀릴 게 뭐가 있니 얘들아. 틀리지 마세요. 5번. 자, 물은 물일 뿐이라고 하는 진술은 내 경험으로만 봐봐. 이거 제한이지. 그래서 물은 물이라고 내가 경험한 걸로만 의미 끝. 경험적 사실로만 의미 끝. 이렇게 대상을 인식하겠다는 태도를 드러낸 것이기 때문에 이런 진술 적절한 진술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해서 다시 이렇게 보기 3점짜리 문제 여러분들 많이 틀리시거든요. 매 시험마다 많이 틀리고 계신데 보기에 있는 진술을 토대로 그래서 이거 카테고리를 잘 나누셔야 돼요. 지금 제가 가 읽은 거 보세요. 기존의 세속이었는데 자연에 왔어. 그럼 이 시 읽을 때도 두 개의 카테고리를 가지고 시를 읽어 나가는 거예요. 나도 보세요. 기존에는 절대자를 가지고 세상을 판단했는데 이제 나의 경험으로 판단할 거야. 기존과 지금으로 나뉘고 있죠. 그럼 이 시의 카테고리는 두 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뼈대를 세워가지고 여기에 넣을까 하면서 시를 읽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를 일단 크게 읽으시고 그 뼈대를 바탕으로 선택지에 나오는 용어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세심하게 판단하는 훈련을 하시면 수능에서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리틀문 강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파이팅입니다.